사실 이제 미사일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현무투 씨. 네. 이제 정보가 아예 안 나와요. 없어. 아예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뉴스 마치 없어. 없던 일이 되었어요. 대통령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 없던 일처럼 해. 그래서 지금 이 욕설 사건도 막 그러니까. 1년 전 일 같고요. 네. 이 미사일 떨어진 것도 아니, 한 달은 된 것 같아요. 요새는 대통령실에서 대변인 방송 나와가지고 이거 욕설도 아니었는데 없었던 일을 MBC가 자막을 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이상하게 모질이가 되는 듯한 그러면서 골 때리는 더 거야. 열받는 뉴스들을 퍼뜨려가지고 그 국민들의 눈을 그쪽으로 돌리고 결국은 화병으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고도적인 심리전 술책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머리가 없어요. 그런가요? 저도 고도가 아니고 굉장히 저급. 굉장히 저도적인 저급한, 저도의 저급한. 술책이죠. 네. 아니 얘들은 무슨 전략이나 전술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지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쵸. 꼴리는 대로. 그냥 급이 낮을 네. 뿐이죠. 네. 근데 이게 맥히는 게 너무 열받는 게 사소한 데에서 열받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큰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으로 깊게 들어가서 파질 못해요. 지금 미사일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될 북한군 150대 전개도 그렇고 이게 엄청나게 분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로 비벼버린다는 거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알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북한에서 발표한 뒤에야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6일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로 벌인 무력 시위의 10배가 넘는 대규모 도발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지금 하려 한 불안합니다. 거지 뭐. 네. 은폐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하는 바람에 들통난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쯤 이제 되면 북한이 그냥 알아서 계속 발표를 뭔가를 해줬으면 세상에. 좋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 군이 몰라가지고 발표를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자면 언론이 얼버무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이 내고 있는 메시지들이 이 미국과 일본, 중국에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의해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북한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한국을 뺀 상태에서 중국, 미국, 일본, 북한이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비행기가 150대가 뜨는 이거는 북한군 창설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50대는 우리나라도 잘 안, 이거 전 세계에서 없죠. 이렇게 잘 뜨는지가 난 않는데. 지금 북한이 진짜 식량으로 가야 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죠. 전투기를 띄웠네요. 정말. 그 얘기는 이제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말이요? 아니 이러한 그 강경 대치 상황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국내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이 동해에서 시작된 이후로 북한은 대표적인 도발 3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쏜 거예요. 두 번째는 북한 내부 안에서 저수지 안에서 바다가 아니고 저수지 안에서 수중 발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제때 몰랐어요. 심지어 150대를 전개해가지고 사상 최고의 항공 공격 훈련을 한 겁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비행기가 600대 정도 된다고 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엔진이 돌아가는 전체 비행기들을 다 띄운 거예요. 다만 이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경계선 위쪽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몰랐고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참이 얘기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평양이라고 해봐야 거리 얼마나 되는데 200km도 안 돼요. 아니 그럼 뭐 우리 떠 있는 글로벌 호크나 미군이 상시로 움직이고 있는 조기공보기 같은 애들은 뭐 다 고장 났어? 다 보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이럴 줄 알고 아예 이번에 다 투입시켜버린 거죠. 150대나. 그렇죠.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현재 지금 있는 북한의 어떤 전투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미일 군사 작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얘네들이 꺼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해외 언론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한미일 훈련과 관계없이 미국하고 북한 간의 협상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게 더 유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재 김정은은 이제 마지막 시위를 한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증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다에서 SLBM을 쐈으면 이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저수지에서 쐈단 말이야, 내륙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을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자, 일본 상공을 넘어갔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은 장거리다. 이거 5,000km 이상 가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거리다. 5,000에서 3,000 이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와 주변 도서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괌이라든지 저 미국의 서해안을 타격으로 하는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대 이거 그 항모 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 측 발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항모라든지 군사 이제 동해안 훈련에 관한 얘기들을 다 뺐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 함대들을 상정한 목표가 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지상 공격을 어떤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축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국내 몇몇 발언들과 미국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종섭 우리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5월 달에 5월 11일에 이러한 발표를 했어요.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하겠다. 이게 뭔 얘기냐면 대북 선제 타격을 하긴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술적 도발에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면 킬체인을 발휘를 하게 되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공격 무기를 다 뽀셔버려야 되잖아요. 반격을 못할 만큼 초토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킬체인 개념은 북한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공격,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일시에 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킬체인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술적 도발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만일의 사태에 있더라도 만일 우리가 피격을 받게 되면 피격한 그 대상에 대해서만 보복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전 정부에서 해왔던 킬체인에 대한 어떤 수위를 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만큼만 때리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범철 국방차관은 9월 3일에 앞으로 북비핵화에 관한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에 달려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AP하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한테 안 나온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북 관련된 경의 선제 타격론이 이게 강화가 된 게 아니라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북한이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시원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미사일을 대려 쳐맞았어요.
그 미사일을 쳐맞고 난 그 다음날 미국에서 이러한 발표가 나옵니다. 이게 10일날 발표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으로 이거를 줄이겠다, 규모를. 쉽게 말하면 북한 안에 있는 모든 핵과 공격력을 다 떼내는 게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핵 전술 중에 일부를 줄이는 핵 군축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핵 군축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외신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 문장을 써 넣어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동안은 북한에 있는 핵을 완전히 이제 복원 불가능하게끔 불가역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핵 군축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이 아직 핵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성된 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논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핵을 가지고 있다, 완성이 됐다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비핵화는 안 돼. 그냥 줄이고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즉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고 갖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한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는 한 5000km 내외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주변 국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키겠다라는 선으로 협상을 전환한다라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렇죠.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미 전문가들이 더 이상 미국의 그 방식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조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꿔야 된다, 전략 자체를. 이 전략은 오래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북한이 미국의 그 핵사찰이나 무기 사찰을 받는데 사찰하는 과정 중에 미사일 전력에 대한 부분을 오픈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을 빼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빼버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 전력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미국에다 제안을 던진 거고 그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멀린 전 그 미 합참의장이 9일날 A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디스위크라고 하는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중국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육자회담으로 넘어갈 것을 선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쇼를 한 번씩 한 거야. 이쪽은 항모란 일본 구축함 끌고 올라와가지고 동해에서 위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만일 니들이 쳐들어온다면 북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단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수중 발사 미사일, 그리고 150대, 그리고 12대, 4대의 폭격기와 8대의 전투기 쇼들을 이 단기간 안에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 단기간 안에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쇼잉은.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협상이 앞으로 북미 간에 급진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첨삭을 하자면 이런 상황 안에서 강릉에 떨어진 저 미사일, 실수로 떨어졌다는 우리의 현무2가 과연 진짜 현무2일까? 이러한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를 조져버리기 위한 제3세력의 고의적인 피격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덮을 줄 알았는데 제3세력이 만일에 의도를 했다고 치면, 자, 이거 터트리면 한국은 난리 날 거야. 남북 대화하고 뭐 한반도 평화 모두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미사일을 한 발 쐈는데 11시에 한 발 쐈는데 그게 날아가자마자 휙 돌아와가지고 그냥 제자리에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무 피해 없어. 증거? 아이고, 전부 다 피해 현장을 치워버렸는데 증거가 어딨어. 우리 말만 믿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덮어버린 거죠. 아마 이게 우리가 가정하는 대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한반도의 긴장, 북미 대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벌인 일종의 조작질이나 자작극이었다면, 야, 이 미친 정부가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고 이걸 덮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수습력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거든, 이게. 정상적인 언론을 가진 민주국가에서 이게 이렇게 묵히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거의 그 수습하는 걸 보면 중국이나 북한급이었죠. 그렇지. 중국처럼, 아니, 갑자기 비행기가 상공에서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탑승자가 전원 죽었는데 이틀 만에 전원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다 끝내갖고 유족들한테 유골까지 인계해버리는 이러한 스킬을 지금 우리가 세계 만방에 과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이 그리는 큰 그림에서 남한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그리고 거예요. 아무런 그 상황을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물어보면 곤란하잖아. 비행기가 150대나 날아갔대요? 어이구, 몰랐지. 평양 위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우리 전략 자산들이 그동안 북한 안에 돌아다니는 군수 트럭 하나까지도 다 감시를 하고, 저 위에 영변에 핵 발전, 핵 실험장에 새로 흙이 더 돋아졌느니, 무슨 트럭이 들어왔느니, 이런 것도 다 보고 있는데, 전투기가 150대가 날아다닌 거는 몰랐다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핑계라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북한 문제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역할 자체가 없어요. 야, 니들은 조용히 그냥 찌그러져 있어. 찍소리도 내지 마.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자,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은 왜 그런 쇼를 했냐. 사실 우리가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화 무드가 그냥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제 정치라는 건 어떤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설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뭔가 평화적인 무드를 딱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쪽에 굉장히 서로에게 위협감이 고조되는 이 상황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어떡하지? 그랬을 때 사람들이 평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 봐, 이렇게 너무 위험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하기로 했어. 손잡기로 했어. 협상을 하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다행이다 이러고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내부 체제 단속용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 내에도 김정은의 생각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 세력을 눌러버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도 와, 우리도 150대를 띄울 수 있는 나라야. 그렇지만 인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 사진이 북한이 그러니까 8일날 우리가 얘기하는 150대의 비행을 갔던 비행사들을 모아가지고 9일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다가 공개를 했어.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40일 만에 김정은이 나타나서 공식 행사로 찍은 게 저 150대의 전투기에 탑승했던 사람들, 조종사들을 모아서 기념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거야. 네. 이게 보도가 되니까 10일날 우리 기자 어저께 가서 국방장관한테 물어본 거지. 아니 8일날 150대가 날아갔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왜 발표 안 했어요? 평양 위쪽에, 우리 경계선 위쪽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굳이 발표할 중대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미국이 찍소리 말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잖아. 아니 뭐 그런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건 다 경계선 위에서 하지 밑에서 하냐? 장난치나 진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이제 청와대에서 이걸 뺐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안 가서 그렇다는데 네? 이런 게 어떻게 보고 체계가 안 간다고 해서 모를 일입니까? 아마 이 사진 공개 안 되고 기자가 질의 안 했으면요 국방부는 지금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왜 인터넷이 안 될까요? 전쟁 났나 봐요. 아니 이렇게 이거를 되는 거죠. 저희가 늘 얘기했었고 지금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 점점 무서워져요 정말 이 정도니까 이제 전쟁이 정말 일어나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네, 거예요. 뭐 우리는 보도를 사실. 안 하니까. 보도 안 그래서 하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 얘네들이 8일 날 비행기가 떴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때 연휴 시작이었잖아. 윤석열은 벙커에 숨은 게 아닐까. 무서워서? 혹시라나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올까봐 벙커에 숨어서 10일이 지날 때까지 안 나타난 게 아닐까? 난 그 생각도 해봐. 아이, 농담이세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나 하는 행동이고. 그래도 술 먹었을까? 당연하지. 비행기가 뜨거나 말거나 나는 비 오면 막 근데 떨리지. 비행기가 뜬 거를 경호한테 보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부터 따져봅시다. 저는 안 했다. 됐다잖아. 연락이 안 근데 안 되는데 될 수가 없잖아. 이게 저는 정상적인 안 거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 이제 왜 경은 그랬을까요? 내가 당신들 월급 그만큼 주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이유가 뭐야? 웬만한 건 다 알아서 하라고. 그 쓸데없이 퇴근 이후에 전화하고 그건 그런 내가 하지 마. 하는 소리고 그건 내가 직원들한테 하는 소리고 그래서 익숙했구나. 내 입에서 자꾸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보고가 됐어야 된단 말이야. 안 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근데- 해놓고 안 했다고 국방부가 잡아떼기 좋게끔 나도 몰랐지 라고 잡아떼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제 한 발 물러섰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윤석열은 아침에 출근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이끌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가?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러니까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요. 제가 뭘 알아요. 경이 뭘 알아요.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뭘 알겠어요. 비핵화란 뜻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비핵화가 무엇이고 핵 군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경은 그 차이도 모를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전략재산과 그 삼축 체제에 관련된 그 질문을 이재명 당대표가 국방장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삼축 체제 해갖고 북한 도발 억제한다고 하더니 왜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냐? 될 겁니다 했는데 애초부터 이 정부에는 이 삼축 체계 카드를 쓸 수가 없는 정부였던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주도권을 어떤 북한하고의 주도권, 그러니까 협상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준다라고 하는 삼축 체계의 국방 전략 자체를 윤석열은 이미 국방장관 바꿀 때부터 내려놔버린 상태였다는 거지. 양세실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나바다도 모르는데 뭘 할까요? 정답입니다. 전 진짜 모른다는 거에 진짜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어도 모른다니까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 이번에 동해 군사 훈련을 비롯해 갖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방부의 이런 모질한 짓거리들이 사실은 경의 모질한 짓거리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통제력을 무너뜨림으로 인해 갖고 북한을 안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미국 정부의 고도의 술책이었다면, 응? 그래서 경한테 이전해라. 국방부 전부 다 분해해갖고 없애라. 앞으로 2년 동안 아무런 니네가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거나 쳐들어가거나 북한의 위협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무장 해제 상태를 가라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한국한테 해놓고 미국은 북한한테 받지.
너 윤석열이 선제 타격한다고 걱정했잖아. 그럴 능력 없게 내가 만들어놨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송 작가님이 너무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 번을 꽈서 자꾸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경정부를 여러분 이제는 제대로 우리 진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시잖아요. 그래서 송 작가님처럼 뭔가 전략이 있는 걸까? 또는 국제 정세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걸까? 막 정말 열심히 고민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고요. 그건 진짜 상식적인 차원이고요. 그렇지. 그냥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로 그냥 그 상황에서 보잖아요. 그냥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지? 근데 그거 알 필요 없고 뭐 중요한가? 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사람들도 대충 알아서 하다가 문제 터지면 야 대충 개겨. 또는 야 기자들이지 마. 문 잠궈. 정말 딱 그 수준입니다. 무언가를 전략을 세우고 큰 그림 안에서 또는 미국과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땐 그거 아닙니다. 송 작가님 머리를 너무 돌리지 마세요. 여러 번 꼬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는 삼축체, 어떤 분이 삼축체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분이 있네요. 깜짝 놀랐네.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몰라도 돼. 우리가 우리는 몰라도 추구하는 돼요. 삼축체계는 뭐냐면 먼저 킬체인입니다. 만일 우리 건들면 북한 전역을 우리 타우로스 미사일 실은 우리나라 전투기 400대가 떠갖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천무가 아니라 우리 현무 미사일 5,000발 가지고 아주 제기불능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 우리는 핵은 없지만 핵만큼의 위력을 가진 이러한 보복 무기가 있어라고 하는 보복 능력을 가지는 거. 이게 일축이고요. 교문 현무를 모릅니다에 500원 걸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위성 감시 시스템 등 각종 전략 장비를 스스로 완수를 해갖고 북한의 일거수, 군사적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2차인 거예요. 그게 2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축 체계는 이와 관련된 각종 미사일 보강 전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선축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후발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K2 장갑차라든지 자주포들을 동원해 갖고 북한으로 진주해 가지고 이제 상황을 마무리 짓는 요게 이제 삼축 체계를 다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F-35도 추가로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구축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K2 전차부터 시작해갖고 K9 자주포도 늘려야 되고 이거를 다 하는 데다가 예산을 쓰기로 하고 문재인 정부부터 5개년 예산을 다 잡아놨단 말이야. 근데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올해 아무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재명 대표가. 왜 3축 예산을 문재인 정부부터 3축 구축은 문재인 정부부터 돼 있던 건데 F-35 추가 도입 얘기도 없고 그렇다고 F-21을 속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위성 관련한 비용도 얘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그 비용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국방장이 얼버무렸잖아. 앞으로 석 달 안에 해갖고 할 거라고. 애초에 없었던 거야. 이게 없어졌던 거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삼축 체제가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국방장관 이종섭으로 바뀌면서 아예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적을 한 거고 결국은 그 연장선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국방부의 무능이 지속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즉 외교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이게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이제 없앨 수는 없잖아. 우리가 스스로 막 자폭을 해갖고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정보나 통신이라든지 지휘체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그냥 저들은 저들의 늘 살아오던 삶의 태도로 살았을 뿐인데 그게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솔직히? 알아야지 당연히. 우리 안보가 걸린 문제인데 이걸 왜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질이 같은 정부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안보를 내려놔 버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북한만 내려오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정부,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제 이번에 강릉 피격 사건 보면서 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대려 쳐들어와도 우리는 뉴스 보고 알겠구나, 이제는. 그 걱정이다. 북한은 걱정이 안 돼. 북한이 우리나라에다 핵미사일을 쏘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킬 아무 이유가 없어, 북한은. 최소한. 저는 뉴스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올린 SNS를 보고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저 서해안 어디 사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실시간 동영상 올려서 그거 보고 국민들이 알지. 저는 언론도 심지어 그거 제대로 보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이번에 있었던 피탄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언론사가 제공한 게 아니고요. 전부 지역 주민들이 찍어서 제공한 거예요. 맞아요. 응. 아니 우리 군 기지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제어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대고 떠 있는 조기 경보가 몇 대고 블랙호크가 상시 감시를 한다고 하면서 미사일이 우리나라 군 기지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항공 사진 한 장이 안 나오는 이 상황이 정상이냔 말이지. 이거는 무능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다고 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폐하고 이 정도에 오면.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진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애가 타잖아요. 매일매일. 스트레스 많이 스트레스 받죠. 받고 알면 알수록 어떡하지? 큰일 났다. 지금 뭐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특히 더더욱 이게 정말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잖아요. 우린 그게 참 다행이다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는 우린 참 고맙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갔는데 순간 욕 나올 뻔했네요. 어떤 놈 새끼는 욕 아니야. 그쵸. 아씨 쓰레기 새끼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너무 극단적이야. 왜 그렇게 극단적이야? 이딴 식의 얘기를 짓거리더니 이거 결국은 지 좋으려고 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지. 이딴 식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여러분, 새끼들이요? 적대적 공생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박정희가 김일성하고 둘이서 서로 양쪽에서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척. 그걸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유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 예를 들거든요. 저는 그들의 그 아니라고 정말 편협하고 못돼 처먹은 생각에 순간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저 꼼수고 저 새끼 이딴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론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제가 너무 정말 아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극우 평론가나 저쪽에 평론가가 했으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쪽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점점 더 용의자 선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줄게. 네. 개새끼가 말이야. 국회에서 누드 사진이나 쳐보던 새끼가 언제부터 네가 우리 편이었어? 쓰레기 같은 새끼.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근데 한둘이 아닌데 누드 사진 갖고는 정확하게 용의자가 이름을 지정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진보 진영이 있었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이상한 살짝 사람들 많아요. 저는 진짜 지금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그렇게 평론이랍시고 지금 정치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 매번 느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또 많이 나옵니다. 나 너무 짜증이 나 죽겠어요. 그래서